네, 오랜만입니다. 치카치카입니다.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 영상을 만들기는 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할 것도 있어가지고 지챗으로 공지사항을 조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여름방학이 되었고요. 어, 대학교 여름방학은 좀 더 빨리 됐는데 네, 제가 여름학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여름방학이 이제 오늘부터 진짜 시작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차근차근 지체 없이 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남은 게요. 지금 2023학년도 연세대 기출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24학년도 기출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5학년도가 있는데 모의가 하나 있고 그리고 2025 1차 시험이 하나 있고 그리고 2025 2차 시험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3, 2024 그리고 2025 2차 이렇게 세 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최신 기출이고요. 요 모의랑 1차는 형식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것 같기 때 이렇게 출제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냥 문제 유형 또 그 앞에 몇 가지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간을 재지 맙시다. 이거는 시간 재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문제 있죠. 요 세 문제는 시간을 꼭 재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어, 연세대가 90분 시험이죠. 그래서 90분 재시고 보시면 됩니다. 좀 촉박할 수 있어요. 90분이. 근데 네, 학교에서 90분을 주기 때문에 이제 23, 24 그리고 25, 2차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분 맞죠? 네, 100분 아니죠. 90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에 재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개의 문제 풀어보시면 유형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내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학년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24학년도가 이제 중간이고 25학년도 2차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시간을 한번 재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총 5개 남았는데 아마 8월 중에 전부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7월에 2주 남았죠. 7월에 요거 2개 끝내고 8월에 이렇게 3개 끝내면 구모 전에 우리가 모든 기출을 완전히 완강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끝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는 이제 각자 요 앞에서 배웠던 거를 기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형 같은 거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유형이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거를 스스로 제가 그 연도별로 되게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과 그 내용들을 좀 자기만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왜냐면 이 유형이 돌고 돌거든요. 사실 25학년도까지 우리가 17학년도부터 25학년도까지 풀었는데 이것들 이렇게 풀었으면 모든 유형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대에서 출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출을 꼭 정리를 하고 매년 이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출 정리를 주제를 꼭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요거에다가 그리고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계산이 좀 그 연대스러운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하는 그런 계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 아니면 수식, 복잡한 수식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리를 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계산을 하다가 막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계산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험장에 갔을 때 만약에 계산이 막혔을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한 건데 이 이후에 뭐를 해야 하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타학교 기출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학교.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 인서울대학교라고 하죠. 인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 일단 그 저거 뭐죠? 네, 한양대가 좀 비슷하고 그리고 서강대도 되게 좋습니다. 서강대 이렇게 좋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한양대가 좀 더 그 아이디어를 쓰는 그런 유형이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어려운 유형을 공부한다 하시면 한양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강대는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주제문이 나와요. 그래서
연대랑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주제들이 되게 퀄리티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들에 대해서 논술 주제들 요것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 문제가 좋고 개인적으로 성대 문제를 제가 안 좋아합니다. 어, 성균관대는 네, 그냥 이제 성균관대만의 공부를 따로 하셔야 해요. 그런 조금 더러운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고 요거에다가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경희대 있어요. 경희대 뭐 그 시험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오전 그리고 오후 뭐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다 풀어보세요. 경희대도 되게 좋고요. 요거에다가 뭐 중앙대 그냥 다 풀어보세요. 중앙대. 네,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본인이 여유가 더 된다. 그러면은 네, 가톨릭대, 네, 가톨릭대 의대 기출이 괜찮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톨릭대 문제는 조금 가톨릭대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해서 요 느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 친구들이 좀 더 보편적인 논술이고 이 연세대 이외의 다른 학교들 공부를 할 때 네, 요 친구들을 같이 공부하면은 이제 사실 논술에 대한 거의 모든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톨릭 때는 이제 의대 본인이 준비한다 아니면 약대 준비한다 하시는 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만약에 작년 수능에서 홍대를 못 갔다, 네, 홍대를 못 갔다, 네, 그러시면은 홍대 꼭 지원하세요. 그래서 홍대가 왜 지원하라고 하냐면 그 수능 전에 보잖아요. 수능 전에 보기 때문에 지원자 수가 되게 어, 지원자 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표본이 되게 그 빈집털입니다. 예, 그 잘하는 친구들이 별로 지원을 안 해요. 해서 본인이 조금만 더 잘하면은 높은 확률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뭐 경쟁률 같은 거 꼭 신경 써서 넣으시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수시 원서철에 한 번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안내는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기출들이 저는 너무 식상합니다. 원래부터 제가 논술 공부를 해서 익숙하고 아니면은 그 연세대 느낌을 따로 느끼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추천을 드리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 처음 OT 때도 말했지만 네, 업그레이드 수학이라고 있고요. 요 업그레이드 수학은 여기 그 논술 편이 있거든요. 논술 요거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좀 별로다 하시면은 이제 그 옆나라 있죠. 옆나라 일본에 그 동경대 기출이 있어요. 네, 동경대 기출이 있는데 네, 그 제목이 뭐였더라? 천일수학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풀 거예요. 네, 저는 연동 끝나면 이제 천일수학을 풀 거기 때문에 네, 같이 풀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M 같은 거 하셔서 어디까지 풀었어요 물어보셔도 되고 그럼 자극이 되죠. 지금 하나도 안 풀어가지고 푼다고 했는데 네,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기출하느라 시간이 다 갔어요. 학교 공부랑.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논술 공부는 충분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논술은 뭐 조금 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이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쓸 것도 많고 답만 딱 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서술하는데 그 과정도 잘 서술해야 하고 답도 맞아야 하고 그 채점자 눈에도 들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운이라는 게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술로 합격을 해봤지만 진짜 그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합격을 몰라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답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잘 쓴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네 살짝 운이 좀 전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수능도 근데 운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학교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제가 그 최저를 맞추러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게 이 하나만 보면은 여기에서 제 운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학교들 네, 의대 많으니까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수능 안 본다고 했는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 영상들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세대 준비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공부를 다들 잘하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요. 지금 7월이죠. 네, 7월이고 사실 이제 제가 고3 때 이때 이제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육모가 있잖아요. 육모 점수가 처참했습니다. 올해는 육모가 쉬워서 다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해서 이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 뭔가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닙니다. 7월은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쵸?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간이어서 지금 정신 차리고 부족한 점 빨리 보완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 방학에부터 이제 실무 시즌이라고 해서 뭐 서바 아니면은 강케이 이런 거 유행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 너무 뭐 이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유행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그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각자 이제 필요한 공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엔제 풀고 아니면은 기출, 사실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설은 아무리 공부해도 수능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서 평가원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출 푸시고 그리고 EBS 정리 꼭 하시고, 네, EBS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 수학은 좀 효과가 적을 수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EBS를 그냥 챗 GPT 있죠. 챗 GPT 월 2만 원 내는 거 있거든요. 월 2만 원 내셔서 아니면 뭐 요즘 휴대폰에 제미나이 같은 거 들어가 있으니까 제미나이 쓰시면 제미나이한테 이번에 비문학 정리 좀 해봐 해가지고 비문학 내용 한번 정리된 거 직접 써서 머릿속에 좀 넣고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시 같은 것도 제미나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아니면 GPT한테 물어봐서 좀 해석 좀 해줘, 내용 이해 좀 시켜줘, 이런 거 하시면서 직접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대학 공부할 때 되게 그 도움을 많이 받는데 그 직접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이 AI한테 물어봐서 얘들이 이 딱딱딱 정리해 주는 거를 받아 적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되는 거예요. 마치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인데 강의보다 더 좋죠. 강의는 이제 선생님 말을 듣고 본인 걸로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글로 써진 걸 보면서 쓰면은 한 번에 내가 다 습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습득이 빠릅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 정리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실무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되냐면, 실무가 그 어차피 실무 그거 시간 안에 100점 받을 수 있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 100점 되는 친구들은 되게 비상한 친구들이에요. 저는 도저히 몇 년을 해도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는데 수학을 시간 재고 푸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국어 같은 경우는요. 국어는 그 시간을 좀 재지 마세요. 네, 이감 같은 거 시간 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한 문제 한 문제 하나도 틀리지 않고 1번부터 자기 푸는 순서대로 있죠. 자기 푸는 문제 푸는 순서대로 30번까지 45번까지죠. 네, 1번부터 45번까지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꼼꼼히 풀어서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몇 시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뭐 2시간 걸리든 3시간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시간 조절 연습하고 싶다 그러시면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아니면 올해 평가원 이런 거 풀면서 그 평가원 기출로 시간 연습을 해주세요. 왜냐면 그 평가원 문제에서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설에서는 그거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로 그 시간 조절하는 거 연습을 하시고 국어 같은 경우는 네, 사설은 이런 방식으로 네, 시간 재지 말고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맞춰버리겠다. 시간 무한대로 하루를 다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제한으로 시간을 두고 그냥 100점을 맞아버리겠다. 그런 마인드로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평소 공부할 때는 EBS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출 보면서 그 독해력 끌어올리시고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간쓰기 같은 거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은 그 일단 시간 재고 풀어도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실력이 된다 하시면. 근데 수학도 만약 본인이 실력이 안 된다 하시면 일단 수학은 N제가 우선입니다. 알았죠? N제 푸시고요. 꼭 N제 많이 풀 필요 없고 한 권 이상 각 과목별로 한 권 있죠. 각 과목별로 한 권 하시고 모든 문제 그 유형을 완벽히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숏컷 이런 거 추천 안 합니다. 숏컷 같은 건 말고 아니면 뭐 본인이 단과 같은 거 다닌다 하면은 그 뭐 시대 단과 다닌다 하면 숏컷 풀지 마시고요. 그 선생님이 주시는 그 교재 있죠. 커리큘럼 교재. 그거를 매주 완벽하게 예습하시고 복습하세요. 아셨죠? 수업 듣고 그렇게 완벽하게 완전 씹어 먹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숙제 문제들을 완벽히 푸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에서 그 시간을 주면은 네, 그 시간 안에 뭐 푸는 건 괜찮은데 대신 완벽히 모든 문제 다 씹어 먹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이제 여분 시험지 있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만약 본인이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면 국어 한 것처럼 시간 무제한으로 줄 테니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풀어내 버리겠다, 다 뚫어버리겠다 이런 마인드로 네, 도장 깨기 하시는 그런 연습이 생각보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짧게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탐구는 따로 말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물지했다가 네, 제가 물리가 좀 그 아니겠다 네, 싶어서 경제로 네, 경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지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제가 대학교에서 경제학 원론을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해서 개념은 좀 방하게 빠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해서 금방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구는 이제 파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같은 경우도 지구도 너무 사설에 집착하지 마시고 EBS 있죠. 네, EBS에 집착하세요. 네, EBS N에 독해도 됩니다. 네, 어차피 EBS에서 나옵니다. 지구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치고 수요일부터 제가 강의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더운 여름인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파이팅!